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발생을 했어요. 그 이례적인 일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그 대사가 왔어요. 그 조셉 윤 대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저분이 누구냐면은 조셉 윤이란 사람이고요. 한국 이름은 윤여상 씨예요. 그런데 1954년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 조셉 윤이 그 윤 대사가 1964년 그러니까 10살 때 나이지리아로 갔어요. 왜 나이지리아로 갔느냐? 그 아버지가 닥터 윤인데 윤석우 박사님인데 의사거든요. 아마 신촌 그 세브란스 나오신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런데 이 아버지가 되게 훌륭하신 분인 것 같아. 세계보건기구 통해 가지고 나이지리아 가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의사하면 돈도 많이 벌고 그냥 편하게 대접받으면서 살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의사로서 사명이 있다 해서 그 윤석우 박사님이 10살 난 아들 조셉을 데리고 나이지리아에 간 거야. 그래서 그 나이지리아에서 그 활동을 갖다 한 거예요. 세계보건기구 소속으로. 그러니까 저 윤여상 그 어린이는 10살 때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고등학교 이게 쭉 들어가니까 학교 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어디를 나왔느냐? 영국에서 나왔어요. 영국에서 이제 카디프 대학이라고 웨일스에 있는 좋은 대학인데 그 학부를 카디프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석사를 런던 정경대학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LSE가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인데 거기가 정경대학인가? 런던 경제대학인가? 어쨌든 런던 정경대를 나왔는 석사는 런던 정경대에서 했는데 거기서 뭐 철학하고 뭐 이학하고 석사를 2개 받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31살 때인 1985년에 저 조셉 윤이 미국의 이제 시민권을 획득했겠죠. 취득했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요. 미국 국무부에 들어가서 미국의 외교관 생활을 하다가 그러다가 2011년에는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 역할을 하고 그리고 2013년에는 주 말레이시아 미국 대사를 하고 그리고 2016년에는 국무부에 다시 미 국무부로 들어가 가지고 한국과 일본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스페셜 엔보이 투 노스코리아 이걸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하느냐? 2016년 10월부터 2018년까지. 2016년 10월이면 누가 임명을 갖다가 했느냐? 오바마가 임명을 한 거예요. 그런데 2018년까지 쭉 했다고 한 이야기는 그때는 대통령이 누구였느냐? 트럼프가 2016년 말에 대통령 선거 당선돼 가지고 1월 20일, 2025년 1월 20일이면은 이제 트럼프 2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2017년 1월 20일부터 1월 달부터 이제 트럼프 정권이었는데 그때도 트럼프 정권 때에도 대북 정책 특별 대표 스페셜 엔보이 투 노스코리아 역할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다음 그거 신문 기사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은 그 미국이 정권 교체기예요. 정권 교체기인데 이런 때에는 미국이 주한 미 대사를 새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아직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니까 임명하기가 그렇고 임명해도 상원 인준 같은 거 받아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그런데 그 조금 전에 그 지금까지 있었던 골드버그 대사는 그 퇴임을 갖다가 했고 이런 경우에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저 사람 골드버그인데 그 어땠습니까? 12월 3일 계엄 선포가 있기 직전에 그 외무부 장관 우리나라 외무부 장관하고 같이 런치 점심을 갖다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났는데 그날 밤에 이제 계엄 터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황당했다 그랬었는데 그리고 나서 지금은 미국 갔어요. 미국 갔으니까 지금은 미 대사관에는 대사가 없단 말이야. 이렇게 대사가 없을 때에는 조금 전에 그 기사 다시 한 번만 띄워주세요. 미국은 어떻게 하느냐? 미 대사관에는 대사가 있지만 부대사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부대사가 대사 대리 역할을 갖다가 하는데 그런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미 행정부 교체기에 주한 미대사 공백기가 길어진 일이 잦았다. 그래서 골드버그 대사가 부임하기 전에는 16개월 동안 골드버그 대사 전임자가 누구냐? 그 군인 출신의 저페니스 아메리칸 해군 제독 포스타 제너럴 했던 해리스가 대사였는데 아까 조금 전 그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랬는데 해리스 대사 다음으로 골드버그가 올 때까지 16개월 동안에 미국 주한미 대사가 없었어요. 그때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였느냐? 문재인 대통령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16개월 동안이나 1년 넘게 대한민국에 주한미 대사가 없었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이 일부러 그랬는지 아니면 뭐 그냥 어쩌다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 16개월 동안에 주한미 대사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때 부대사가 저랑 친한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미 대사관 몇 번 가보고 대사실에도 들어가 보고 그랬었단 말이지.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 거 아까 조금 전에 띄워줬던 그걸 갖다가 지금 주한미 대사관의 부대사는 누구냐? 미국인인데 조이 사쿠라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페니스 아메리칸이 주한미 대사 역할을 그 부대사로서 그 대사 대리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이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지금 미국은 지금 그 어차피 골드버그 대사는 민주당 사람이니까 다시 불러들여 그냥 이제 임기 끝내야 되는데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대사로 지금 그 있을 만큼 한국의 상황이 간단치가 않다.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하지 않고 탄핵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지금 저기 나와 있잖아요. 조이 사쿠라이 대사님이 그 사쿠라이 부대사님이 대사 역할을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심상치가 않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좀 띄워주세요. 조셉 윤을 뭘로 임명을 갖다가 했느냐? 임시 대사가 임명한 거예요. 그걸 갖다가 샤르제 다페어라고 불어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그 이 조셉 윤이 지금 그 대통령이 그 누구지 바이든이 임명을 갖다 한 건데 제 생각에는 바이든이 자기 마음대로 조셉 윤을 임시 대사로 임명한 게 아니고 트럼프하고 상의한 거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가 합니다. 그래 왜냐하면 그 다음에 굳이 사쿠라이 대사를 그 대사 역할 시키는 것보다 그래도 코리안 아메리칸이니까 더군다나 아주 훌륭한 부모님 밑에서 훌륭하게 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 때 대북 정책 특별 대표까지 했던 스페셜 엔보이까지 했던 조셉 그 윤 대사를 그래도 임시 대사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윤 대사님이 정식 대사가 될 확률도 있지 않을까. 물론 지금 그 물망에 오르는 사람들이 코리안 아메리칸 중에서 몇 명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만큼 지금 미국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조셉 윤 대사를 임시 대사로 그 미국에서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번 사태를 바라보고 있는 미국의 시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구나. 어쨌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영킴이라고 있어요. 그 영킴 그 하원 의원 좀 띄워주세요. 저 사람이 영킴인데 1962년생이에요. 저보다 어려 보이는데 누님이시네. 1962년생이고 인천에서 태어났는데 1975년 방년 13세에 이민을 가가지고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을 하고 아마 뭐 가정주부나 이렇게 특별한 활동을 안 하다가 그러다가 52세가 됐던 2014년에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출마해가지고 당선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2016년도에는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원으로 낙선이 되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연방 하원으로 출마했다가 또 낙선됐다가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연방 하원 의원 임기가 2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회의원 임기 4년 너무 길다. 보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도 다 지금 국회의원 하고 앉아 있는데 2년마다 갈아야지 그 뭐 좀 제대로 된 거 아니냐. 저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임기가 미국은 그 연방 하원 의원은 2년인데 저 그 영킴 원래 이름은 최영옥이래요. 근데 남편이 김씨인가 봐. 그래가지고 2020년, 22년, 2024년 3선의 연방 하원 의원인데 저 영킴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지금 그 다음부터 쭉 띄워주세요. 지금은 연합훈련 인적 교류
그 정보 기술 협력을 확대해야 될 때고 물러설 때가 아니다. 그 다음에 윤 대통령 최초 탄핵 소추안에 그냥 저거는 뭐야 저기서 저게 그 제가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 그 듣고 저 캡처한 건데 제가 그냥 정리해서 쭉 말씀드릴 테니까 그때 그 PD님 저 제가 사진 쭉 그 캡처한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게 그냥 좀 그 올려주세요. 그 김영 하원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뭐 인터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잡지에다가 전문 잡지에다 기고도 하고 했는데 김영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한미 동맹을 약화하려고 시도하는 세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한 것이 아닌가. 그 다음에 더군다나 지금은 중국이 어떤 나라냐? 중국은 뭐 김영 하원 의원 이야기니까 뭐 맞겠죠.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출한대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포함해가지고 미국, 뭐 일본, 뭐 전 세계 유럽, 전 세계 각국의 뭐 인도 할 거 없이 그 중국 공산당은 해외 정보 조작 활동에 매년 수십억 달러니까 매년 몇 조가 되는 돈을 지출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국의 정보 조작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북한은 가만히 있느냐? 북한은 공격성을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대표적으로 북한이 우크라이나에다가 파병하지 않았느냐?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의 이와 같은 정보 조작 등 악의적인 영향력이 인도 태평양, 인도 지역과 태평양 지역을 아주 굉장히 위협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한미 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한미 동맹에 관련해 가지고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 일단은 미국은 한미 동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상관없이 초당적으로 범국가적으로 한미 동맹을 서포트하는데 한국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다. 한국은 한미 동맹과 한국, 미국, 일본 3국의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세력이 존재한다. 그 다음에 그 세력이 탄핵 주도 세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해서 어떤 공작을 갖다가 했다라는 것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저는 엄하게 선포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계엄령을 선포했고 그걸 기화로 해가지고 탄핵을 주도하려고 탄핵을 민주당 세력에서 주도를 갖다가 했는데 그 세력이 결국은 따지고 보니까 한미 동맹과 한미일 3국 협력을 약화시키려고 한 세력이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같은 상황은 동맹을 강화할 때지 동맹을 약화시킬 때는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제일 황당했던 건 뭐냐면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차가 있고 2차가 있었어요. 1차는 12월 7일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월 14일에는 통과가 됐죠. 근데 1차 탄핵 소추안에 민주당의 속마음이 담겨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 최초 탄핵 소추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가치 외교라고 하는 거를 주장하면서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친일적인 그러한 외교를 했다. 다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향했던 외교는 가치 외교인데 그 가치 외교는 뭐다?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지나치게 친일적인 그런 외교였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은 탄핵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가치 외교라고 하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을 중시하는 기이한 외교 정책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최초 탄핵 소추안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아무리 코리안 아메리칸이긴 하지만 영킴은 미국의 엄연한 연방 하원 의원, 삼선 의원 아니겠습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야 이게 말이 되냐? 지금 한미 동맹을 갖다가 강화하고 한미일 3국이 협력해도 진짜 될까 말까인데 지금 중국이 수십억 달러씩 쓰면서 세계 여론을 갖다 조작하고 북한이 호시탐탐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은 작년 이맘때부터 1년 전부터 남한을 동족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 그러고 있는데 왜 북한, 중국, 러시아를 우대하고 그 미국하고 일본을 갖다가 적대시하려고 하느냐. 민주당에서 이런 세력이 탄핵을 갖다가 주도하고 있으니 걱정이 된다, 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김영 그 하원 의원의 이야기는 저렇게 탄핵을 주장하는 세력, 뭐 민주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런데 따지고 봤더니 문재인 대통령 때 저 민주당 사람들이 뭘 추진했습니까? 종전 선언을 추진했잖아요. 지금은 휴전이란 말이에요. 정전인데,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을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종하고 정하고 바로 그 오냐 어냐 그 차이인데 뭐 정씨냐 종씨냐 뭐 정일품이냐 종일품이냐 그 차이가 뭐 큰 건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정전, 다시 말해서 휴전인 경우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한미군이 그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대한민국이 아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이 반대해가지고 정전협정의 당사자는 주한미군 연합군 사령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정전을 그 종전으로 바꿀 수가 없는 거야. 그거는 미국이 해야 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 북한은 김일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일성하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해야지 정전협정이 종전협정이 되는데, 그런데 종전협정이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주한미군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은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있잖아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제가 읽어봤더니 1년 전에만 이야기하면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깨질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나 더 이상 꼴도 보기 싫어, 한국 꼴도 보기 싫어,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더 이상 안 할래 하면은 끝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한국이 우리나라 그 미국이랑 더 이상 필요 없어, 저희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우리가 깰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종전이 되면요 그 우리나라의 어떤 대통령이, 그냥 헷가닥한 대통령이 딱 나와가지고 뭐 종전까지 됐는데 미군이 뭐가 필요해? 뭐 미국이 뭐가 필요해? 하면서 그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깰 수가 있고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깨지면 주한미군이 철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주한미군이 우리나라에 남아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근데 제가 미군 기지전 사업단 법무실장 4년 반이나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한미군의 의미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그건 아니고 웬만큼 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주한미군을 빼내는 게 누구의 목적입니까? 1번 김일성의 목적이었고, 또 누구의 목적입니까? 2번 시진핑의 목적이겠지. 그 다음에 뭐 푸틴도 주한미군 없으면 좋겠지. 그런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주한미군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국방부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감은 있는데, 그런데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저 탄핵 세력이 종전 선언을 추진했던 세력들이고, 종전 선언을 추진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심을 받을 수 있느냐,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니냐. 김영 의원은요 저거를 똑바로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증가하고 반미 선전 선동이 증가하고 그러면 누구 좋을 일이냐. 그 이야기를 김영 하원 의원이, 저거 뭐 한국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영은 한국 사람 같이 생기고 한국에서 태어났고 그랬지만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의 생각이, 미국 정치인들의, 미국 공화당의 생각이 저러하다. 그 다음 걸 좀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그거 말고 그 MBN 그거 좀 나온 거 있잖아요. 그 다음 그 매트 슐라프 이야기할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또 한 가지 일이 뭐가 있었냐면, 전날이 언제였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의 최측근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저기 위에 있는 사람 누굽니까? 저 왼쪽에 있는 저 건물은 지금 그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는 그거고, 한남동 관저인 거고, 그다음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고, 저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매트 슐라프인데,
그 매트 슐라프라고 한 사람인데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생일로 따지니까 나보다도 어려. 야, 근데 내가 저렇게 늙었나 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 사람이 뭐 노트르담 대학이라고 미국에 그 좋은 대학 있거든요. 그 노트르담 대학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위치타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뭐 정책학으로 그 뭐 석사도 받고 그랬던 친구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4년 6월 19일에 아메리칸 컨설버티브 유니온이라고 있대요. 이게 ACU라고 아메리칸 미국의 컨설버티브 보수적인 유니온 연합의 그 체어맨이 된 거야. 회장이 된 거야. 근데 그때 만장일치로 당선됐대요. 그런데 ACU가 아메리칸 컨설버티브 유니온이 얼마나 대단한 조직인지는 모르겠는데 상당히 대단한 조직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무시할 수 없는 뭐 상당히 그 뭐 굉장한 그러한 그 조직의 체어맨이니까 상당한 그 비중이 있는 그런 사람이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 매트 슐라프가 트럼프의 최측근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저 매트 슐라프의 그 부인이 누구냐면 멜세데스 슐라프인데 멜세데스가 멜세데스 벤츠 할 때 그 멜세데스더라고요. 그러니까 멀세데스 그 메르세데스 그냥 우리 그 메르세데스 벤츠 하니까 그런데 저 메르세데스 슐라프 여자 좀 이따가 얼굴 보여드릴 텐데 그 메르세데스 그 뭐야 슐라프도 트럼프 일기 내각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쌍으로 트럼프의 최측근인 굉장히 트럼프하고 가까운 사람인 그 매트 슐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다른 데도 아닌 어디서 만났다? 저기서 만났다. 대통령 관저에서. 언제 만났다? 12월 14일에 만났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12월 7일에 1차 탄핵소추안이 있었고요. 12월 14일에 2차 탄핵소추안이 있었는데 그때 탄핵소추안이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한 5시쯤 되지 않았나? 그래서 제가 우원식 그 국회의장이 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통과됐습니다. 그러면서 땅 그다음 한번 약간 뜸들이고 땅 하는 게 아직까지 기억이 나는데 그날 저 매트 슐라프가 한남동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을 다른 날도 아닌 그날 만났어요. 그날. 그 다음 그거 좀 띄워주세요. 그런데 그날도 그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직전에 본 게 아니고 통과된 직후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참 희한하지.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매트 슐라프라고 하는 그 ACU의 체어맨이 트럼프의 최측근이 그 다음에 저때 그 매트 슐라프가 윤석열 만났을 때 그때 혼자 달랑 들어가서 만난 게 아니고 또 사람이 한 명인지 두 명인지 더 있었는데 그 사람도 트럼프와 매우 밀접한 인사가 그 트럼프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랑 같이 매트 슐라프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는데 그 윤석열 대통령 만날 시점이 언제냐? 탄핵 소추가 가결됐다라고 하는 직후라고 했으니까 한 5시 10분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때 윤 대통령을 만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지난달 14일이니까 12월 14일이에요. 그때 그 탄핵소추가 통과가 된 다음에 뭐라고 했느냐 방송에 나와가지고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탄핵소추가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윤 대통령이 저렇게 대국민 성명을 갖다가 발표했어요. 그 중간에 뭐가 있었느냐? 그 중간에 트럼프의 최측근인 매트 슐라프를 만났다는 거예요. 그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매트 슐라프가 트럼프 최측근인데 지금 대통령은 바이든이지만 어차피 한 달 뒤 대통령은 트럼프인데 트럼프의 특사같이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윤 대통령 당신 왜 계엄령 선포했어? 에이 그 당신 뭐 형편없는 사람이구만. 그러면서 당신 가만히나 계시고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 법적으로든 무슨 책임이나 질 준비나 하셔. 그랬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저런 성명을 발표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매트 슐라프가 와가지고 뭔가 트럼프의 어떠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는 이제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죠. 그 다음 것 좀 계속 그 사진 쭉 보여주세요. 탄핵한 가결 직후라고 그랬어요. 직후. 그 다음에 트럼프 최측근 면담을 하고 면담한 다음에 대국민 성명을 한 것이다. 저는 이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그 생각 들고요. 그 다음 매트 슐랩은 누구냐? 미국 보수주의 연합 아메리칸 컨서버티브 유니온의 공동의장. 또 공동의장은 누구냐? 저 옆에 있는 여자가 와이프예요. 그 메르세데스 슐랍. 그 조지 W 부시 전 백악관의 정무국장. 그다음 사진 좀 띄워주세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메르세데스 슐랍이라고 이렇게 멀시디스라고 하니까 좀 그래. 그래서 매튜의 배우자이고 그 와이프고 트럼프 일기 백악관의 디렉터 오브 뭐 스트래티지 뭐 어쩌고 저쩌고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 거기에 그거였고 AC 부부가 다 해먹는구만 미국 보수주의 연합은. 근데 요번에 트럼프 제2기가 되면 매튜든 그 메르세데스든 이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국 유력 정관계 인사 트럼프하고 가까운 그 사람도 매튜 슐라프하고 같이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갔다. 그래서 계엄과 탄핵 등 한국 정치 현안을 논의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 나와가지고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가겠습니다. 못 먹어도 고 이런 게 저런 거였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갖다가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슐랍 뭐 여기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지금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좋은 이야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배넌이에요. 배넌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언급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영향력 앞에 한미 동맹이 위기이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그 트럼프의 책사예요. 그 배넌인데 이 지금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 가지고 한미 동맹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저 이야기는 그 배넌이 뭐 윤석열 대통령이 찾아간 것도 아니고 그 저같이 이제 유튜브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저 뭐 워룸인지 뭔지 뭐 거기에서. 그런데 그 배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 한미 동맹이 지금 위기이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미국의 대령 출신이래요. 군인 출신인데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과거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불렀고 사드의 철폐를 주장해 왔다. 그의 반미 노선은 중국의 지정학적 목표와 일치하고 그러니까 중국의 목표하고 일치하는 것이다. 이재명은. 그다음에 중국은 지역 내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한국은 핵심 파트너인 일본과의 긴장된 관계를 재건하려고 시도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등은 극도로 반일적이어서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그다음에 정치적 위기가 심화하면서 미국과 동맹국들이 한국 내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다음 있으면 또 띄워주세요. 그럼 끝이다. 제가 이제 정리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는요.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하고 달라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됐던 게 언제냐? 2017년 3월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때 트럼프 1기가 막 시작됐던 때였어요. 그런데 트럼프 2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슈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당시 박근혜 정권의 그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그때는 트럼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 닭 보듯이 했대요. 그러니까 뭐 박근혜 탄핵당하는 말도 뭐 니들이 알아서 할 문제지라고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트럼프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중국 무슨 뭐야 이렇게 그 무슨 전승절인가 그 기념식 참석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중국과도 가까운 사람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대요. 그거는 뭐 아무도 모르지. 근데 그건 제 생각이 아니고 그 당시 청와대에 있었던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에 끝까지 있었던 사람들로부터 제가 이제 건너 그 들은 이야기인데,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그렇게 볼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왜냐하면 그 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해가지고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들어선 정권이 어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정권 어땠습니까? 조금 전에 김영하원 의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은 종전선언 추구하면서 그 주한미군까지도 철수시킬 수 있는 그런 정권 아니었느냐. 그거를 트럼프가 대통령하면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겪어보면서 야,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는 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었네,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닌가? 전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러니까 김영 의원,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누구 나왔습니까? 그 뭐야 누구였죠? 그 맨 마지막에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배넌인가? 아니 저기 아니고 슐렘 말고 어쨌든 그 뭐야 그 배넌도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고, 그 와중에 슐랍이 윤석열 대통령 찾아가고, 그 와중에 미국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부대사가 대사 직무대리 역할 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 조셉 윤을 그 임시지만 어쨌든 정식 대사로 임명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 일을 갖다가 하게끔 그렇게 한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의 태도가 앞으로 탄핵 정국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다 합니다.